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13번째 월급날입니다. 그런데 왜 집이냐고요? 연차 아니고요. 제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었어요. 얼마 전에 남자친구가 확진자가 되었거든요. 원래 남자친구는 개인 방역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편인데 함께 일하는 분들이 종종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늘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그냥 불안해서 토요일에 증상은 없었는데 그 자가격리 키트 있잖아요. 그거를 사서 한번 검사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2줄, 즉 양성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일요일에 바로 보건소로 가서 검사를 받았고 역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가진단 키트에서 양성이 나오면 이 자가진단 키트의 민감도가 PCR 검사보다 더 낮기 때문에 거의 99%의 확률로 양성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월요일에 가서 바로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저는 음성이 나왔어요. 여기서 혹시 한 번도 검사를 안 받아본 분들을 위해서 제 검사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코에 깊숙이 명봉을 넣잖아요. 근데 저는 아프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아픈 느낌보다 그 세수 열심히 하다가 손가락이 잘못해서 코에 들어가서 그 매운 느낌과 코피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아프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냥 받을만 하다? 딱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혹시 저처럼 검사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음성이 나온 건 순전히 남자친구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자친구는 정말 개인 방역이 철저하기도 하고 함께 일하는 분들이 마스크를 잘 쓰지 않아서 늘 불안해했기 때문에 사람들 만날 때는 더 철저하게 개인 방역을 지키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같이 밥을 여러 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음식이 들어갈 때만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씹을 때는 다시 쓰고 그리고 음식도 철저하게 나눠서 먹었어요. 소스나 이런 것도 항상 2개를 시켜서 따로 먹고 볶음밥 이런 거 먹을 때도 다 따로따로 나눠서 먹고 그래준 덕분에 저는 음성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확진이 되어서 함께 일하는 분들도 다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중 2분이 무증상 확진자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음성이 나오기는 했지만 확진자와 15분 이상 같이 식사를 한 밀접 접촉자이기 때문에 음성이 나와도 자가격리를 열흘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음성이기는 하지만 이게 이 질병에 걸리면 죄인이 되는 것 같다라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경험하기 전에는 걸린 사람 죄도 아닌데 죄인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일 것까지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니까 내가 걸리면 내 가족들도 다 검사를 받아야 하고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분들도 다 검사를 받아야 하고 혹시나 저로 인해서 누군가가 확진이 되면 또 그 확진자의 가족도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그 미안함을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도 있지만 그 후폭풍? 그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진짜 그런 생각 때문에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검사 결과가 아침 9시가 되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남자친구는 새벽 7시부터 전화가 와서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 직접 전화를 했는데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렇게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구호 물품도 오고 매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해서 건강상태를 하루에 2번씩 보고해야 돼요. 제가 사실 요새 약간 지쳐있긴 했거든요. 좀 피로도가 쌓여있는 상태여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10월 말까지 5일 정도였나? 아무튼 그때까지 저에게 셀프 휴가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못 쉬었어요. 그때 진짜 귀신같이 어떻게들 알고 갑자기 일이 쏟아지는 바람에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는 데 썼는데 그래서 11월 동안 조금 예전처럼 뭔가 열심히 부스터 달고 달리지 못하고 약간 되게 흐물흐물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이도저도 아니게 블로그도 완전히 손에서 놓고 있었고요. 그런데 마침 넘어진 김에 쉬어가란 말도 있듯이 이번 기회에 조금 더 확실하게 쉬고 그리고 다시 좀 열심히 달려볼까?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조급증이라는 그런 난치병이 있기 때문에 쉬면서도 뭘 해야 하는데
이렇게 그냥 생으로 쉬어도 되나? 막 그런 마음이 있기는 해요. 왜냐면 이렇게 열흘이라는 시간을, 물론 뭐 검사받고 뭐하고 하느라고 4일은 이미 지나갔지만 그래도 6일이라는 시간을 완전하게 통으로 갖는 게 회사 다니면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 뭐라도 해야 해 라는 마음이 약간 저를 조금 짓누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좀 더 길게 보기 위해서 확실하게 쉬는 걸 택하려고 합니다. 확실히 쉬어야 뭔가를 다시 하고 싶다는 그런 의욕도 더 강하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회사에서 만약에 유급휴가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회사에서 다행히 유급휴가 처리를 해줘서 이 생활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았지만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알고 있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유급휴가 처리를 해주는 게 더 아무래도 좋겠죠. 그게 생활지원금보다는 금액이 더 클 테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집에서 월급날을 맞이했지만 할 거는 또 해봐야겠죠. 저는 현재 남아있는 빚이 신용대출 플러스 예금담보대출 920만원까지 합해서 총 3,770만원이고요. 그 중에 이번에 월급을 받아서 총 22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제가 호기롭게 지난 영상에서 매달 270만원씩 빚 상환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에까지는 저축과 투자를 조금 더 늘릴 예정이라서 처음부터 실패를 했네요. 2022년까지 어쨌든 이 빚을 다 털어보기로 했으니까 일단 한번 천천히 해봐야죠. 근데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도 같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빚이 총 6,800만원에서 3,550만원이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티끌모아 태산 만들기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짠테크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생활 속에서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고 그 돈으로 미니스탁에 투자를 하든 아니면 저축을 하든 하는 모임인데요. 그런데 정말 처음으로 2주 동안 배달을 한 번도 안 시켜 먹은 쾌거를 이뤘어요. 그리고 지금 시작한 지 제가 지금 11월 10일부터 이 모임을 운영을 했는데요. 이 모임을 시작했던 이유가 제가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진짜 식비가 도저히 줄여지지 않아서 정말 배달비가 너무 절제가 안 돼서 그래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제가 이 빚을 갚는 1년 동안 소비 습관을 바꾸는 노력을 하면서 쇼핑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큰 어려움 없이 참을 수가 있었는데 이 식비는 진짜 도저히 줄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던 모임이었는데 글쎄 제가 지금까지 식비로 얼마를 썼나 계산을 해보니까 2주 동안 약 2만원 정도를 썼더라고요. 와, 살면서 이래본 적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놀라웠어요. 그런데 물론 이거는 제가 집에서 최대한 싸우려고 노력했던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밥을 싸우지 못한 날에는 선물로 CU 상품권 10만원을 받았던 것 중에서 5만원이 남아있어서 점심을 거의 편의점 바나나, 계란 아니면 김밥 이런 걸로 버텨서 가능했던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 동안 배달을 한 번도 시켜 먹지 않았던 것과 제가 이 5만원 중에서 거의 3만원 정도를 썼는데요. 그래도 2주 동안 5만원으로 버텼다는 게 진짜 놀랍기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줄이려면 충분히 줄일 수 있었던 거를 그동안 그렇게 못 참고 식비로 최소 60만원씩 썼었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약간 허탈하기도 하고 그 전에 제가 생각 없이 소비했던 배달비들이 좀 아깝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확실히 함께 하니까 더 자극이 되어서 절약이 조금 더 쉽다기보다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항상 같이 있으니까 한 번 참을 거 두 번 참게 되고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왜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만나는 주변 사람들을 바꿔라, 환경을 바꿔라 이렇게 말을 하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빚을 최대한 빨리 털기 위해서 앞으로는 절약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갈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줄이기 쉽지 않았던 식비 부분부터 차근차근 조금씩 줄여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 정말 조심하시고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